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역대 최강 여성 투자자 3인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3명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저 이거 스터디하면서 진짜 웃겼어요. 여러분도 아마 웃기실 겁니다. 재밌는 게 좋죠, 그쵸? 네, 오늘 제가 이제 저희 회사 필리핀 사무실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강 차장님 계속 뭐 진정한 남자는 이렇게 투자하고 어쩌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페미들이 달려들어요. 아,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네, 강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여성 투자자들은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끄적여 보니까 50 Women Investors and Viable Investment Portfolios라는 기사가 떴죠. 그러니까 질투할 만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50명의 여자 투자자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50명 중에서 39명이 뭐 벤처 캐피털에 계시든가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런 분들이었고요. 5명은 금융기업 CEO 그리고 각 2명이 부동산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 투자자들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그 2명이 아니고요. 이 두 분도 스타트업을 멋지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그런 여성분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대한 여성 투자자들은 다 스타트업에 모여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는 평등하다고 보는데, 남자와 여자의 각각 장단점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몇 년 동안 제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게 딱 세 개가 있거든요. 바둑, 체스, 주식인데, 이 바둑, 체스, 주식이 전부 다 압도적으로 남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잘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남자인 그런 분야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실 상장 기업, 전통적인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저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타트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볼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의 강점은 그러니까 논리적 지능,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그 이과적인 사고이죠. 그러니까 뭐 A가 오면 B가 오고 C가 오고 이 논리적 사고. 그리고 남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거를 다 내팽개치고 한 가지에 모든 거를 다 집중하고 올인하는 이제 그런 게 좀 더 여자보다 좀 더 많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맞물려 있는 게 승부욕인데 남자가 그 게임이나 그 경기 같은 거에서 지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분노 그리고 다음번에는 무조건 저놈을 깨야지 하는 그 승부욕이 통상적으로 여자보다 더 강한 것 같고요. 뭐 공감 능력 이런 것도 좀 강하는데 이건 주식에는 별로 관계가 없죠. 네, 여자분들의 강점은 감성적 지능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그리고 people skills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루고 뭐 커넥션하고 네트워크하고 이게 월등히 강하고 그리고 언어 능력도 당연히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네, 여자와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버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들은 별로 없죠. 그리고 디테일에도 매우 강합니다. 자, 근데 이 강점들을 보면은 왜 유명한 투자자들 중에서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장기업 투자 키워드는 숫자라고 논리적 지능이 아무래도 강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주식에서 초고수가 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고 그 강력한 남자의 승부욕 이것도 주식 투자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자의 강점 감성적 지능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주식 투자에서 감성을 빼거라 기계처럼 투자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people skills 네, 주식 투자에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식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거는 보통 이 people skills가 뛰어나다야 되는 건데 이건 주식시장에서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언어 능력, 눈꽃만큼도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보면 대충 왜 전통 투자는 남자가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플 스킬즈가 필요한 스타트업에 위대한 여성분들이 많은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이론이고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마 대체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아이고.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투자자 3인방을 소개해 드리는데 3위는 제랄딘 바이스입니다.
그 배당의 귀부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1926년생이에요. 근데 19살에 벌써 버클리 그 파이낸스와 경제 이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졸업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곧바로 결혼을 하고 애 낳고 해가지고 한 몇 년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된 1966년에 이제, 그래, 나 투자에 관심을 가졌는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투자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브로커 사무실에 가가지고,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제 유대인 여자는, 네, 원숭이보다도 못한, 이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그 사무실에서 저보다, 네가 주식을 한다고? 여자가 무슨 주식이야? 어이, 비서는 시켜줄 수 있다. 야, 비서해.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녀는 이제 취직은 못하고, 그 투자 뉴스레터를 만들었는데 그 뉴스레터가 50년 지난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매우 놀랍죠. 근데 처음에는 본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랄딘 바이스로 뉴스레터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누구도 여자가 감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때.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의 이름을 G. 바이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얘가 남자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 뉴스레터 읽기 시작했는데 1977년 10년 후에야 커밍아웃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 여자였어요. 대헷 이랬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얘가 여자였다도 크게 상관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2002년에 은퇴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36년 동안 이 뉴스레터를 운영을 했다는 건데 1987년부터 2002년까지 15년 최고의 뉴스레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 미국에 있는 그 모든 주식 뉴스레터보다 높았거든요. 복리 12.4%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분의 그 투자 철학은 순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배당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들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Dividends Don't Lie, 배당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뉴스레터를 이제 다음 사장한테 넘겼는데 그 사장이 이제 2010년에 Dividends Still Don't Lie, 아직도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녀의 배당 투자 전략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역대 평균보다 낮은가? 최근 12년간 배당을 연봉이 10% 이상으로 올렸냐? PBR가 아직도 싼가? 퍼가 싼가? 배당 성향도 낮아가지고 아직도 높일 여유가 있는 건가? 부채는 시가총액 50% 이하인가? 그리고 이 기업이 블루칩인가? 뭐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고 이 7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거는 살만한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레터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꽤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자, 2위 린다 라슈케. 이분은 출산하는 날에도 거래를 한 그런 주식에 미친 그런 분입니다. 네, 출산 전날에도 하루 내내 거래를 했다고 하고요. 만삭인데. 아, 그러면 혹시 고통이 와가지고 막 배가 아플 때도 거래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안 했는데 그때가 오전 4시였어요. 그때 안 했는데 출산하고 3시간 후에 다시 거래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외환 숏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 포지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달로 연장을 했죠. 그래서 거래를 했습니다. 뭐 이러고 있고요. 어떻게 주식을 시작하셨나요? 아빠가 주식을 워낙 좋아했어요. 아빠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차트 정리하면서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이제 브로커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도 여자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대학 갓 졸업해서 그런지 취직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조그만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출근 시간이 8시 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7시 반에 늘 바로 그 사무실 옆에 있는 그 옵션 거래소에 가가지고 맨날 거기서 꿈뻑거리면서 트레이더들을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거기서 꿈뻑거리고 있으니까 네,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그러니까 린다 라슈케한테 옵션 그 거래에 뭐 지식을 가르쳐주고 막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굉장히 잘 배우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이 자네는 재능이 있어 보이네. 내가 25,000불 줄 테니까 이거 불려봐 했습니다. 그래서 린다 라슈케는 이 돈을 3달 만에 더블을 했답니다. 이분 말로는 당시 IQ 100이면 옵션 시장에서 무조건 벌었다. 그때 옵션 시장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25,000불이 5만 불이 됐는데 그때 한번 옵션을 잘못 매도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루 만에 8만 불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불 마이너스 8만 불은 마이너스 3만 불이죠. 아이고야 망했네. 그래서 첫 스폰서도 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22세에 빚 3만 불이 생겼는데 그녀는 그때 별로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빨리 깨질 수 있는 사업이면은 뭐 이렇게 쉽게 또 벌 수도 있겠지 하하하 해가지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런 큰 실수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역주세 스윙 트레이더입니다. 스윙이라는 거는 그 거래를 아무리 오래 해도 뭐 이틀에서 5일 안에 끝나는 거를 이제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이분 말로는 단기 가격 변화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 말로는 2일에서 4일 내에 시장은 상대적 저점에서 고점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고, 이분 말로는 이제 적정 가격이 있으면은 그 실제 가격은 고무줄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제 찍 이렇게 내려갔다가 탁 놓으면 고무줄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는 돈을 번다라고 하고, 자기는 고무줄이 그 가장 많이 내려온 그 순간을 어느 정도 포착을 할 수 있다. 그게 자신의 가장 그 큰 장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패닉할 때 매수에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로 고무줄이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싶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했죠. 역추세 스윙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로 보는 지표는 뭐 틱, 트린, 프리미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신다고 하고요. 1987년에 그 이분이 그 몇 개월 동안에 다 맞아가지고 다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좀 쉬자. 나 승마를 좋아하는데 어라? 저기 그 승마 선생 인턴 자리가 있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인턴을 막 하고 있다가 남편이 전화를 합니다. 남편은 주식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이 부인, 블랙 먼데이야. 하루 만에 주식이 20%씩 떨어지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네, 그때 이제 린다 라슈케는 말을 내팽개치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다시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도 패닉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이때 들어가가지고 또 린다 라슈케는 떼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린다 라슈케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인 게 승률이 70%, 그리고 손익비가 2배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손익비라는 거는 평균 이길 때 버는 금액을 평균 깨질 때 그 깨지는 금액으로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길 땐 200불을 벌고 깨질 땐 100불 깨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승률이 70%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할 때 조심스럽게 그 잭 슈베이거가 물어봤습니다. 그 린다, 그럼 너 그 월 단위로 하면은 거의 매월 돈을 따겠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월 단위라면 매번 돈을 따죠. 저는 일 단위로도 매번 돈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데 주 단위로 하면 저 거의 매번 돈을 벌어요 이 사람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수익률 70%, 손익비 2배, 주 단위로 보면은 매번 돈을 딴다. 예.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녀의 명언들 아주 그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가끔 이럴 때 짜증은 안 나요. 나 어차피 곧바로 다시 이길 텐데 뭐. 그리고 나는 어느 시장에 가도 초기 자본이 얼마라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난 아무데나 던져놔봐. 나 먹고 살 수 있어.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계속 16년 동안 쳤는데 그걸 통해서 절제력과 집중을 배웠는데 이게 아주 트레이딩한테 도움이 많이 됩시다. 이런 말도 했고, 고수가 되고 싶다고요?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다른 거 모두 포기해요. 그리고 차트를 전부 다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가격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그리다 보면 득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득도. 이런 말 하고요. 자신만의 전략이 있고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린다. 정말 멋있는 여자죠. 자, 1위는 누구냐 하면은 해티 그린이라는 아줌마인데요. 이분은 19세기 사람입니다. 1834년에 태어나가지고 81세인 1916년에 죽어요. 월가의 마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마녀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해티 그린은 6살 때부터 주식 가격을 연구하고 13살 때부터 벌써 가족 격리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녀의 아버지는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던 개새끼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를 하셨냐 하면은 이제 고래잡이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래잡이를 해가지고 그 고래에서 나오는 뭐 고기라든지 기름 같은 거를 팔고 이런 걸로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쥐어 짜가지고 월급 같은 거 제대로 안 주면서 엄청난 돈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때 해티는 31세였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해가지고 거의 1억 불, 1,000억 원이 되는 돈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돈으로 600만 불이었는데 그 600만 불이 지금으로 보면 1억 불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1916년까지 50년 동안 불려가지고 이제 지금 가치로 45억 불로 만들었습니다. 50년에 자산이 45배가 된 거죠. 확실히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분.
근데 이 아줌마도 역추세 투자자입니다. 그 묘한 게 이 세 그 위대한 여성분들이 다 역추세예요. 그쵸? 사실 배당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린다 라슈케도 고무줄처럼 이제 쫙 떨어진 주식을 사가지고 팽 오르는 걸 그걸 먹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해티 그린도 역추세 투자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 죽을 때 세계 최고 여성 갑부이기도 했는데 아마 인류 사상 최고의 구두쇠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해티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돈 버는데 비밀이 뭐가 있어? 좋은 주식이 아무도 안 원해서 싸지면 그때 사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이분의 목표 수익은 뭐 겨우 6%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에 소득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6%가 돈을 벌면은 그 돈이 12년 만에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보통 해티는 그 6%를 벌기 위해서 안전빵으로 뭐 국채, 지방채, 먹이주 채권, 그리고 그 안전한 배당주 위주로 보통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근데 가끔 이제 패닉이 올 때, 이럴 때 이제 주식이 확 싸지잖아요. 좋은 주식이 아무도 안 원해서 엄청 싸질 때, 그때만 들어가가지고 좀 떼돈을 버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투자 전략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건 또 나중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투자 수익률 6%를 내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그 본인의 자산을 매년 6% 늘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수익이 6%인데 자산을 매년 6% 늘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푼도 안 쓰면 됩니다.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 뭐 10억을 가지고 이제 6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3천만 원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3%잖아요. 왜냐하면 절반을 내가 써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0억을 가지고 6천만 원을 벌었다. 근데 돈을 한 푼도 안 쓴다. 그러면은 내 자산이 6% 늘어나는 거 맞죠? 그쵸? 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정말 기네스북의 역대 최강 구두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투자로 버는 돈이 6%인데 자산이 6% 늘고 싶어. 그러면 한 푼도 안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방? 이딴 거 당연히 안 했고요. 온수? 그런 거 당연히 안 썼죠. 그리고 손도 별로 안 씻었다고 합니다. 뿌리 아까운데 손을 왜 씻습니까? 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더러운 부분만 세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누를 아껴야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단순히 옷을 좀 입고 다니고, 옷 따위에 떼돈 안 쓴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네. 얘네들이 말이 돼? 개념 없는 것들, 빠!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옷에 떼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옷에 한 푼도 안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죠. 그쵸? 네, 한 푼도 안 썼으니까. 아, 그 말은 나옵니다. 옷이 전부 다 찢어져가지고 완전히 입지 못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한 벌을 샀다라고 합니다. 네, 그 본인도 심지어 결혼을 했어요. 이분과 결혼을 하는 남자가 나왔는데 그 딸도 나중에 결혼을 시켰는데 당연히 혼전 계약을 완료를 했고 니들 남자 새끼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 당연히 그걸 명시한 후에 안심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만드는데 변호사가 필요했겠죠. 변호사 비용은 예, 살면서 이분은 단 한 번도 안 냈다고 합니다. 뭐 트집을 잡았겠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비용을 한 번도 안 냈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아들은 뭐 그래도 좀 좋게 봤나 봅니다. 아들은 마마보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신문을 보면은 아들은 그 신문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신문을 다시 되팔았다라고 합니다. 신문가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도 아들을 좋게 봤나 봐요. 너는 내 후계자다. 야, 심지어 엄마가 통 크게 네 대학 등록금 내줄게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심지어 내줬다고 합니다. 이야, 난방 온수도 안 하는데 대학 등록금 그 거금을, 야, 그 대신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들이랑. 아들, 그 대신에 네가 오면은 네가 이제 내 자산을 관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20년 동안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돼진다.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아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이 많이 사랑한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들이 14살 때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치료를 하려고 애쓰다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거지 같은 옷을 입히고 이제 거지 병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서민들 거지들을 공짜로 치료해주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애를 공짜로 치료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때 들켰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해티 아니요. 아니, 당신 자산이 얼만데 일로 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좀 공짜로 안 될까요? 안 돼요, 임마! 해가지고 공짜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이제 치료를 결국은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아들은 결국은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보다 못해가지고 엄마 허락 안 받고 그냥 절단하는 비용을 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재밌는 가족입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여러분들도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성 투자자 여기도 최강의 3인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세 명에게서 은근히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투자 전략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연구를 하고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영상 티맛 또 나왔다. 네. 이거가 재밌으셨으면은 채널을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는 좋아요를 누르는 거고 싫어요를 누르시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